네, 선재규 선임 기자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그 금융시장은 막 그냥 막 난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의 그 전황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네, 지금 그 러시아 쪽 얘기인데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북부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남쪽이죠. 네. 그 벨고로드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를 포격을 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포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파트가 공격받았고 뭐 학교 그다음에 뭐 탄약고도 포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 뭐 이렇게 인명 피해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 얘기는 여기서 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를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쏘곤 했는데 그게 오발 잘못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이 확전 가능성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 크림 대교 폭파되고 나서 네. 러시아가 그 미사일 공격했을 네. 때 그때 여기서 그 뭐 큰 폭발음도 들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뭐 서로 뭐 그냥 미사일을 계속 쏘고 막 그러는 거네요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뭐 어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한 40개 지역에 네.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 쪽 주장인데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나토가 첨단 방공망 주기로 예. 그렇게 계획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 얘기인데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 미사일 공격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에너지 인프라 한 30%가 파괴됐다. 네, 사실 푸틴이 이런 걸 노리고 한 것 같은데요. 네, 뭐 기싸움은 계속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전략조정관이 브리핑하면서 G20에서 네. 그 바이든하고 푸틴이 만날 네, 그거, 그 어제 예. 뭐 그런 가능성이 예,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만날 계획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예. 말이 붙어 이게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젠가요? 다음 달 중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예, 조금 예, 시간이 예, 있는데요. 시간이 그러니까 있다. 계속 기싸움하는 모습입니다. 예, 예. 뭐 하루하루 조금 훈풍이 부는 것 같다가 이렇게 미사일 얘기가 나오다가 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영상으로 무너진 잔해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가족 뭐 이런 걸 네. 봤는데 그럼요. 전쟁이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아. 전쟁은 안 되죠. 예,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유 소비국들을 대변하는 기구죠. 국제 에너지 기구와 또 사우디의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기싸움입니까? 어떤 얘기죠? 지금 오펙 플러스 그 하루 200만 배럴 뭐 감산하고 나서 지금 미국이 기분이 무지하게 안 좋죠. 근데 사우디도 좀 잠잠하더니 사우디도 이제는 뭐 전 같지가 않습니다. 목소리 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이게 이제 석유 소비국을 네. 대비하죠. 보고서를 냈는데 어제 월간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이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이 세계 에너지 안보에 위험을 가하고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티핑 포인트 갑자기 뒤집히는 그 네.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볼 때 한 실제 감산폭은 한 100만 배럴 정도 지난번에도 한 88만 네. 배럴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 걸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두 군데서만 주로 감산을 할 거다. 두 군데 주한 미군 철수시키라고 지금 미국 의회가 막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이제 그 러시아 석유 제재에 네.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생산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그 전망입니다. 그렇네요. 사우디가 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 이번 결정은 수급 균형을 맞추면서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내려진 순수한 경제적인 그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 만약에 미국의 요구대로 감산을 한 달 늦췄다면은 경제에 더 부정적인 결과가 왔을 거다. 한 달 늦췄다는 게 이게 중간 선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지금 그러면서 여기다 또 뭐라 그랬냐면요. 사우디는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평가한다. 네. 하지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수적이다. 우리 이렇게 이제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겁니다. 존중해라 달라. 로이터 통신이 조금 전에 미국하고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 대규모 감산 원인을 놓고 네. 본격적으로 부딪혔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 중동의 그 정세라고 할까,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또 이렇게 특히 몇 국가들
이 동맹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 전쟁 시작하고 나서 특히 곡물하고 예. 에너지 이 예. 두 개의 그 여러 가지 그 구도가 많이 바뀌고 네.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동하고 미국 그런 오펙하고의 미국하고의 관계 그동안에 사실 뭐 오펙은 미국이 뭐 꾸러 하면 그렇죠. 꼭 그랬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시장 변화 같은 것도 더 커질 것 같다는 관측들입니다. 복잡하시네요. 그 가스 쪽 그 송유관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노박 그 러시아 부총리 이 사람은 이제 에너지 장관도 네. 겸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유럽 소비자에게는 송유관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엠바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유럽 소비 관심을 갖는 유럽 소비자. 관심을 가진 예. 사람은 주겠다. 뭐 이제 관심이 없으면 말고.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네프트 여기는 이제 러시아 그 송유관하고 가스관 그거 운영하는 회사인데 네. 여기 간부도 폴란드하고 독일에 대한 원유 공급이 잘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독일도 그저께요. 독일 관계자가 송유관 누출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양이 줄었지만 그래도 원만한 수준이 적정 수준이 우리한테 공급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요. 그렇네요. 네. 예. 그 푸틴하고 어제 에르도안 만났습니다. 드디어 아, 예, 예. 뭐 얘기 많았죠. 예. 푸틴이 아주 한껏 세워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튀르키예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럽 가스 공급의 루트다. 아까 그 얘기했던 거 투르키에 네. 갔다 하는 예. 거. 예. 그러면서 공급 허브를 구축하다고 내가 제의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튀르키예의 그 가스 플랫폼을 만들면은 이게 공급량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스 가격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아주 뭐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여기 대해서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가 제일 불만인 게 그 곡물 수출 협정에서 자기네 곡물하고 비료 수출도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 제대로 이행 안 한다고 불만이 많았는데 예. 그 에르도안이 그거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지금 명분을 내세우는 게 곡물을 주니까 엉뚱하게 유럽 같은 데만 간다. 실제로 그 어려운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안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그런 데 갈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짝짝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예, 그 푸틴이 그 투르키예를 통해서 가는 루트가 가장 적정한 루트라고 얘기한 것이 네. 지역적이나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자기 생각엔 그 루트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랬으면 왜 그동안에 안 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이 사실 제일 관심이 이제 에르도안이 뭔가 휴전 평화협정 관계 그렇죠. 이렇게 뭐 중지할 걸로 네. 했는데 이 대변인 얘기는 두 정상이 장시간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루지 않았다. 글쎄 네, 다뤘겠죠. 다뤘겠는데 네. 이제 니들 꿈꾸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딱 선을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곡물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이 브라질 옥수수 수입을 시작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참 지금 방금 네. 로이터가 그 제네바주의 유엔 러시아 대사하고 회견한 게 조금 방금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네. 역시 기싸움입니다. 러시아의 그 곡물 수출 관계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곡물 협상에서 이탈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불만 리스트를 유엔 총장한테 그저께 전달했고 유엔 관계자들이 일요일 날 모스크바에 와서 이거를 논의를 할 거다. 아주 계속 기싸움합니다. 아주 그냥 돌겠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 옥수수 네. 수입선 문제.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그 미국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뭐 엄청나게 수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한 70%, 네. 우크라이나에서 한 30%를 네. 옥수수 수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블룸버그 보도는 이르면은 12월부터 중국이 브라질 옥수수를 본격적으로 수입할 것 같다. 네. 그동안에는 브라질 옥수수의 그 농약 문제 때문에 중국이 위생 문제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동안에 별로 수입을 안 했는데 지난 5월부터 중국이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뭐 브라질 쪽에서 이제 그런 위생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아닌 브라질 쪽으로 옥수수 수입선을 돌리는데 뭐 최근에 뭐 옥수수 그 선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블룸버그 분석은 근본적으로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미국한테 좀 엿먹이려는 충격을 주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옥수수를 중국에 파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요. 네, 옥수수 워낙 많이 만드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너네 거 안 사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EU에서 그 독일하고 영국이 중국에 대한 그 말하는 톤이 약간 다른가 봐요. 네, 그 독일은 아시다시피 그 정부가 그 이른바 신호등 정상이죠. 자민, 자유, 녹색 이렇게 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빨로파. 그렇죠. 다른데 이제 연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총리는 3인당 소속이거든요. 네, 약간 네, 좀 이렇게 네, 좌쪽인데 총리가 얼마 전에 베를린 회동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디커플링 하는 거는 안 된다. 우리가 중국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아주 그냥 뭐 반색을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아주 참 긍정적인 태도고 정말 멀리 보는 선견지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럽과 중국이 무역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게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그 외무장관은 베어복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녹색당 대표입니다. 네. 이 사람은 어제 독일 매체하고 회견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의식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책에서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 이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하고는 절대로 그 어떤 우리 그 국가의 존립 같은 거를 그쪽에 의존하면 안 된다. 완전 다른 얘기네요. 예, 그런데 뭐 중국이 뭐 대만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네. 아시아의 어떤 대안시장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조금 달리 이렇게 딱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국은 뭐 완전히 좀 다릅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영국은 이제 텔레그래프 보도를 보면요. 중국을 체계적인 경쟁자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제 거기 대응을 해왔는데 이거를 트러스 총리가 영국에 대한 위협으로 완전히 좀 바꿀 그런 거를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 가만히 안 있죠. 네. 영국의 외교적인 실수로 큰 실수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패가 될 테니까 두고 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영국이 미국, 독일보다는 좀 가까운가 봐요. 영국은 제가 뭐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나요? 옛날에 뭐 푸들이라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트러스 총리가 이제 지금 뭐 경제적 정책 때문에 많이 몰리니까 더 이렇게 어떤 좀 정치적인 돌파구를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당대회 앞두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당대회가 네. 16일이면 일요일 날 하나 봐요? 이번 일요일에 예, 이제 예. 근데 이제 예정인데 네. 뭐 중국은 뭘 이렇게 미리 그거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한다고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뭐 항상 뭐 슬로건, 이번의 슬로건 네. 뭐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중국은 그런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지금 블룸버그 통신 전망을 보면요. 네. 시진핑이 이번이 이제 20차 당대회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경제 성장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국가 안보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정책 전환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02년 16차 당대회 때부터 이른바 발전 우선 이런 공식 슬로건을 계속 내세워 왔고 그게 후진타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동안 네, 연결이 되어 왔는데 이제 시진핑이 이거를 바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과 안보 균형이라는 슬로건으로 바꿀 것 같은데 균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보 쪽에 훨씬 더 방점이 찍힌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미중 갈등 이런 것, 뭐 대만 사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예, 그거 좀 바뀌는 거네요. 진짜 네. 경제적인 거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제 그러게요. 안보 쪽으로. 그러니까 블룸버그 얘기는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본격화 이제 트럼프 때부터 네.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이제 2020년부터는 중국에서 이제 어떤 그런 발전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의 안보 네.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됐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 중국 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안보에 초점을 맞춘 이 슬로건이 설사 경제 확장이 좀 둔화해도 중국 당국이 이걸 좀 이렇게 여기 너무 이렇게 의식해서 어떤 정책적인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봤습니다.
예, 요번에 그 당대회를 계기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네. 기대가 뭐 국제사회에도 있었고 또 뭐 금융시장에도 사실 엄청 많이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틀 남았는데 별거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 네. 이제 이 당대회 앞두고선 이제 이른바 19기 육중전회라는 게 열렸는데요. 그때 이제 이른바 공산당의 그 3차 역사 결의라는 게 이제 채택이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뭐 100년간의 어떤 거를 이제 한다는 그런 자기들이 어떤 그런 이제 예시 같은 건데 거기에 이 발전과 안보 균형이라는 문구가 3차례 들어갔는데 네. 발전 우선이라는 문구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에 이렇게 한다는 관측을 더 뒷받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지난 3월 그 양회죠. 전국 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때도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를 5.5% 안팎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것도 지금 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그렇죠. 관측들이 많은데 그리고 나서 중국이 GDP가 성공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부각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시진핑도 이제 이렇게 세계 정세가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경제보다는 안보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겠나. 이건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네,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글쎄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제 얘기 해봐야 좋은 얘기 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네, 있죠. 조금 피해갔다 이렇게 하면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시진핑이 들어오면 약간 삐딱하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더 예, 정확한 미국에 대한 견제. 표현 같네요. 예. 자, 일단 이거 보니까 제 생각에 미국의 방산주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방위산업주. 자,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군비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말이죠. 참. 즉 중국 이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대해 왔고 네. 그랬는데 막상 이틀 앞으로 왔는데도 이제 오히려 뉴스도 많지 않고 그러네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거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좀 설명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2002년 이후에 이 슬로건을 바꾸는 거는 20년 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상당히 계속 뭔가 그런 이 발전 위주 쪽으로 계속 그걸 내왔고, 그렇죠. 뭐, 덩샤오평 때도 그렇고, 예. 뭐, 장쩌민, 그 다음에 후진타오 때까지도 그랬는데, 이제 시진핑이 이제 3년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안보 쪽으로 다 이렇게 방점을 이렇게 추를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그러게요. 하여간 좋은 뉴스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금요일인데 좀 좋은 뉴스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잠깐 뭐, 변덕이 심하다. 어제도 참. 우리 시간 좀 있는데요. 네. 그 호주가 원래 중국하고는 전에부터 뭐 시끄러웠잖아요. 네. 근데 호주 총리께서 또 한 말씀 하신 걸로 전직 총리입니다. 아 전직입니까? 예. 1990년대에 폴 키딩. 예, 저는 예. 이제 예. 이걸 할 때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네. 예, 지금 이제 노동당이 이제 9년 만에 다시 집권을 네.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원로죠. 그런데 아주 호주가 지금 미국하고 두 가지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오커스, 영국, 호주, 미국. 이거 하는 바람에 호주가 핵 잠수함 기술을 받기로 했죠. 아, 세 나라만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예, 예. 영국 외에 처음으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오커스하고 그다음에 쿼드. 아, 쿼드. 여기는 이제 일본, 미국, 예. 인도, 호주가 들어가 있죠. 예, 일본, 미국, 인도, 호주. 네, 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키딩 전 총리가 아주 멜버른에 있는 대학 초청 연설에서 아주 그냥 일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오랜 신뢰를 보인 동맹에 대해서 특별히 고마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노동당은 선거 지난번 5월 총선 캠페인 때도요. 예. 오커스에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노동당이 이건 정말 잘못한 거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 봐야 이건 비극으로 정말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쿼드에 대해서도 이거는 완전히 바보짓이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대만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만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미국이 분명히 쿼드 국가들을 끌고 들어가고 할 텐데 대만은 우리한테 카드 이슈가 아니다. 우리가 거기 끌려도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1990년대 초반에 총리를 지낸 노동당 원로인데요. 예. 네. 그동안에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호주가 중립 노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고 미국 견제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